뭐 정치권에서는 이 지금 갈라진 단계 논란으로 갈라진 국민의힘의 틈을 노리고 민주당이 좀 시간을 벌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그런 갈등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하는 문자가 와 있습니다.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어제 최고의 충돌이 있어서 당에 너무 자존심을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비공개 회의 때도요.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공방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고발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김민전 최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고 한 대표가 그 기사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찾아보겠다. 못 찾으면 사과하겠다. 이러면서 또 고성이 좀 오갔나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 인사로 꼽힌 정성국 의원, 조직부총장입니다. 조직부총장과 또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또 설전을 주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민전 최고가 이 비공개 회의 때 그 기사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기사를 끝내 못 찾다가 나중에 찾아서 좀 공유를 했나 봅니다. 친한계 신지호 부총장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를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그 글을 올린 사람을 고발하겠다. 이거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기사에서 봤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어제 비공개 회의 한 10분, 15분간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던데 못 찾았다. 지금 현재는 못 찾겠다. 시간이 지나고 찾았다라고 그 최고위원 단체방에 그 기사를 올렸어요. 읽어봤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 기사를 오독을 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홍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표결을 연기하자. 그래서 지금 관철시킨 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더 폭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탈표가 8표 넘게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네. 큰 착각이죠. 착각입니까? 예, 큰 착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뭐 저희 당 편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어제로 뭐 내분이 격화됐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보도들도 있던데 제가 보기엔 어제를 정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뇌관이었던 그 수위 높은 그 욕설, 그 모욕 이런 표현들 그게 한 대표나 한 대표의 가족이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그 뒤로는 확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그 매크로 돌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확전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런 갈등과 이제 설전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제 수습이다. 이제 저는 그런 선언이라고 봤고요. 어제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판결이 저렇게 나오면서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 안 되겠구나. 약간 느슨해졌던 당 분위기에도 이게 우리끼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 경각심이 다시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제 오늘 가면서 이것은 이제 그 수습되는 국면이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의문점이 그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서 누군가 또는 가족 중에 한 명이나 누가 뭐 대신 다 써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문이 남아있는데 그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하지만 더 이상 많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야당은
착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매크로 논란 이거 정리됐다는 게 뭐냐면 저희 어제 단독 보도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 논란의 뭐 핵심은 결국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을 누가 썼냐는 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들을 조사를 했다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자,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일평균 보면 한동훈 이름글, 한동훈 대표의 아내 이름글 쭉쭉쭉 해서 일평균 몇 개씩 썼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 가족으로 몇 건이 뭐 작성됐는지 통계가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는 네.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매크로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보다 훨씬 양이 많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당 얘기도 아니고 제가 삼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에 가장 큰 쟁점은 한동훈 대표 혹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뭐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 글을 썼냐 안 썼냐 사실 그게 쟁점인 거예요.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 보통의 이 당원 게시판은 익명으로 당원들이 지도부에게 일일이 만나서 뜻을 전달 못하니까 게시판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지 이게 지도부가 이것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까지 다 이렇게 블랙홀로 빨아들이니까 빨리 이 문제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현명한 법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구 변호사님. 저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12건인데 그거는 한동훈 동명 이인의 글이지 가족의 글도 아니고 그 이외의 글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나 이런 걸 링크만 걸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드루킹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그 12건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는 게 확인된 글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공작 성격이 있다. 이거는 당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께도 대단히 송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정치력으로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지 못한 것도 송구해야 될 판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다. 국민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